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코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제 정리라는 게 사실 미시경제학 혹은 재정학을 배우면 대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뭐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때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요, 사회 문제를 이제 직접 정부의 개입이 없이 민간에서 풀어보자라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제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이 코제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코제 정리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코제 정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코제 정리를 많이 이제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제 정리가 뭐냐면 외부 효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라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코제 정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부 경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정원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가 그 정원을 지나간다고 해서 돈을 내지는 않죠. 혹은 이제 또 가수원과 양봉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수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양봉업이 있으면 그 벌들이 그 가수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 벌들이 꽃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과일이 더 많이 맺히게 할 거고요. 또 벌은 거기서 꿀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가수원이나 양봉업자들이 그 옆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내재화시키는 일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와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소음 혹은 공장의 폐수, 매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음이 되게 애매한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나의 효용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외부 효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라는 게 코제 정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코제 정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협상 비용이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 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 협상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을 위해서라면 그 협상 비용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효용을 높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와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협상 비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최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걸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협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소송의 문제가 있거든요. 옆에서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나에게 딱히 보상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난 거기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피해 보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이제 법정 소송 다툼이 되겠죠. 그럼 이 법정 소송 자체가 협상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 명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협상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협상 비용이 없애는데 좀 더 많이 집중하고 협상 비용을 없앴을 때 우리가 최적을 가장 찾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공장이 있고요. 밑에 민가들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들이 있는데 이 가정집은 수도를 이 강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 물이 더러워질 테고요. 그 더러워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가구에서 그 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냐면 공장이 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장이 폐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정화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적절하게 밑에 있는 집에 강 하구에 있는 집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사람들이 더 만족을 한다라면 공장이 굳이 폐수를 정화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코재 정리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로 공장에 세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매기게 되겠죠, 정확하게. 그 벌금을 매기게 되고요. 또 이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든지 혹은 그게 변화가 안 생겼을 때 처벌을 또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인데 벌금이 20만 원이라면 공장이 20만 원만 계속 벌금을 내겠죠. 왜냐면 공장 입장에서도 비용을 생각할 거잖아요. 벌금이 20만 원이고 내가 정하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당연히 2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은 사실 공장에게는 손해를 입히지만 또 밑에 있는 가구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공장에서 100만 원의 정화 비용이 아니라 2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그걸 벌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 이걸 주게 돼서 이 20만 원을 여러 가정이 나눠 가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 20 내가 그들이 느끼는 효용에서 봤을 때 물이 조금 더러워져도 내가 다른 데서 물을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용하는데 내가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느낄 것 같아. 내가 이, 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강이 폐수로 오염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면 나의 효용이 감소한 거야. 10만 원어치만큼의 나의 효용이 감소한 거야.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공장의 사람들이 그냥 20만 원을 아래 가정에게 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20만 원을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20만 원의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만 원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폐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죠. 그만큼 피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회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제 정리는 이 두 개의 경제 주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격 협상력이 또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1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 공장은 100만 원 이하로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의 정화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 1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 어떤 데서 가격이 정해지게 될 텐데 그 보상금의 금액이 정해지게 될 텐데 이거는 순전히 공장과 가구의 협상력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이제 코제 정리를 배우면서 저도 그까지는 다루지 않긴 했었는데 이게 협상력의 문제다. 그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저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코제 정리를 통해서도 보면 이 경제에서 발생하는 그 외부 불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굳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각자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공장이 폐수를 버리는 건 요즘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이 가정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강이 오염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요즘은 뭐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강에 사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 소비자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예시로 이렇게 들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